2022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최근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호주 K9 자주포 현지 공장을 방문해 한 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담 이후 뜻밖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측은 회담 이후 호주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신뢰하고 있고 우리와 방산협력 분야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에도 대한민국의 최첨단 초강력 무기들을 선보일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현재 호주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고려 중인 장비는 2개로 한국 레드백과 독일 링스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은 하나디펜스에서 호주 수출을 겨냥해 기존 K-21 장갑차를 개조해 개발한 장갑 차량인데요. 역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들답게 맞춤 개조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호주가 대한민국의 레드백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앞서 호주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호주는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레드백은 K9 자주포와 엔진, 변속기를 공유하는데요. 이는 호주군이 군수 장비들을 정비하고 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의 강력한 엔진을 공유하는 덕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고 K9 자주포와 생산 기지 또한 공유하여 부품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레드백의 경우 새로운 포탑 설계와 제작에 호주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장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기술을 첨가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백은 고무궤도와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한 덕에 뛰어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차감이 뛰어난 것만으로도 운전자의 피로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데요. 뛰어난 승차감은 장갑차를 운전하는 군인들의 컨디션 유지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하나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폴란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K2 흑구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기 등의 무기들을 인도받게 되며 폴란드의 국제비행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전체의 조종사 양성교육기관이 없어 조종사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파견되어 교육을 받아온 실정인데요. 만약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조종사들이 폴란드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결국 한국식 조종사 교육체계에 익숙해진다면 결국 이들 또한 대한민국 K방산의 잠재적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2월 이집트와의 수출도 확정된 바 있습니다. CNN은 이와 같은 한국 K방산의 저력에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한국의 군사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하여 성능도 뒤지지 않는 매우 매력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성비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성능이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원한 대로 한국의 K2 전차 980대 대신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를 구매했더라면 폴란드는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밖에 구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선진국들이 한국의 무기들을 앞다퉈 구매하려고 난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밖에 FA-50 경공격기의 말레이시아 수출과 K2 전차 노르웨이 수출도 협상 막바지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이 대규모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까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은 영국, 이탈리아, 독일을 제치고 방산업계 5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이미 한국의 K방산이 4위 수준이라며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은 7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의 방산 수출액은 190억 달러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K방산에게 2022년은 잭팟이 터진 해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한국 네티즌들의 리얼 반응 살펴볼까요? 한국 전쟁 당시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우리가 전투기, 자주포, 탱크, 그리고 미사일까지 수출하다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참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전쟁 이후로 산업화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제 세계 반도체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방산까지 세계 탑4를 노리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950년의 대한민국은 무기가 없어 북한과 중국의 총칼에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3년 전쟁은 끝났지만 당장 먹고 살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힘을 합쳤고 드디어 대한민국은 1975년 필리핀의 M1 소총 탄약을 팔면서 처음 무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제조만 했던 무늬만 수출이었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방산 육성에 돌입한 한국은 2008년 수출 10억 달러를 찍고 계속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30억 달러 선에 머무는 성장 정체기를 맞았으나 K방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2021년 70억 달러에 이어 올해 7개월 만에 190억 달러를 돌파하는 잭팟을 터뜨리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진격의 K방산을 전교수TV가 응원합니다.